1문단 보면은 수소 기체의 전기 방전을 일으키면 에너지를 흡수한 수소 분자의 분자 내 결합이 깨지면서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들로 분해된다. 수소 기체에 전기를 찌릿찌릿하면은 얘가 원자들로 분해된대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은 그때 수소 원자 내 전자가 전기를 찌릿찌릿했기 때문에 들뜬 상태. 그때 쌤이 이거 막 기분 좋은 상태라 그랬는데 그때 막 웃었더라고 애들이. 들뜬 상태, 들떴어요. 얘가 전자가 전기를 맞아서 약간 양맞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저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 요 말인데 전기를 맞아서 얘가 에너지가 높아졌어. 그게 들뜬 상태고 기저 상태는 원래 가만히 있었던 상태인데 이거를 바닥 상태라고도 한다 그랬죠. 바닥. 에너지가 바닥인 상태, 기본인 상태. 들뜬 상태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인 건데 이때 높아졌는데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다시 낮아져요. 낮아지는데 이게 전이 되는 과정에서 낮은 에너지로 전이 되는 과정에서 빛이 발생해. 에너지가 높았다가 낮아지니까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야.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게 빛으로 나온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빛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스펙트럼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빛이라는 거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여주면은 햇빛 같은 거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보이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보이는데 이 수소 전자는 분리된 몇 개의 선만을 포함하는데 이를 선 스펙트럼이라 한다. 선 몇 개만 보여. 무지개처럼 쫙쫙 연결된 그 그림자가 아니고 딱 몇 개 선만 보인다. 그 왜 그런 거냐? 갑자기 그게 왜 그러지? 인 거죠. 선 스펙트럼의 존재는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며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만을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스펙트럼이 있으면은 이게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빛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끊기지 않고 모든 에너지가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는 건데 수소 전자는 이렇게 선이 몇 개만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특정한 에너지 준위, 전자 내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다. 몇 개만 있다. 근데 이건 당연히 에너지 값이라고 했으니까 특정한 에너지만 갖고 있는 거죠.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결과가. 선이 몇 개라는 결과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다. 전자가 그것만 가질 수 있다. 라는 건데 요거를 이제 자료가 좀 많죠. 이거 내가 그 유튜브 링크 올려주기로 했는데 그거 한번 보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보면은 보어가 저거를 자 지금 글의 흐름이 우리가 그걸 알게 됐어. 이 스펙트럼을 먼저 알게 됐어. 전자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특정한 몇 개의 선만 나타나네? 요거를 우리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당 에너지야. 특정 에너지야. 특정 에너지니까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갖는구나. 이게 무지개처럼 쫙 연결된 게 아니고 그래서 생각한 게 보어가 이제 원자 모형을 만들어낸 거죠.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전자라는 거는 원자 핵을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어.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어. 이게 뭐냐면은 이게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고 있는 궤도야. 이제 여기엔 안 나왔지만 이 특정한 에너지를 각 운동량이라고 하거든요. 각 운동량. 우리 가속도 운동한다고 보기에 나와 있죠. 각 운동량이에요. 뭐 찾아보니까 MVR이라고 하더라고. 질량 속도 곱하기 반지름. 이 값이다. 특정한 각 운동량을 갖는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른쪽 보면은 얘가 여기다가 전기를 찌릿찌릿 맞으면은 일로 움직여. 슉 가는데 얘가 이 가운데를 지나갈 수 없어요. 보호의 이제 원자 모형의 한계인데 얘가 순간이동을 해.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쫙 됐어. 그러다가 다시 에너지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이때도 다 순간이동하는 거야. 이런 이론이거든요. 차이가 만약에 이 두 궤도 사이의 차이가 90이면은 이 스펙트럼 사이에 어딘가에 이렇게 딱 선이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전자의 에너지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빛으로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 차이가 스펙트럼에 보이는 거다. 그 빛의 스펙트럼이. 이런 말이에요. 자, 넘어가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닐스 보어가 방금 우리가 봤듯이 원자 모형을 제안한 거예요. 저 원자 모형.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은 입자는 우리가 예전에는 전자를 이렇게 알갱이로 봤어요. 알갱이. 하나의 입자로 봤어요. 한 개. 이렇게 봐서 입자의 움직임은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이 있으므로 원 운동을 하잖아. 지금 궤도를 도는 거는 원자 핵이 지금 당기기 때문이다. 가운데에 있는 양전하를 띤 원자 핵이 음전하를 띤 전자를 당기는 그 인력 때문에 원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는 원자핵 주변의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이런 말이죠. 전자는 우리가 입자니까 알갱이니까 보통 한 번 움직이면은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죠. 얘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계속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계속 방향을 바꾸죠. 방향을 바꿔서 계속 원운동을 한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원운동한다. 이거 우리 저번 직전 수업에서 그 행성 궤도랑 똑같죠? 행성끼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원운동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플러스가 마이너스 전하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보어가 아이디어를 낸 거야. 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방출 스펙트럼과 일치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자, 보어가 전자 한 개일 때는 이걸 완벽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에너지 준위 차이, 궤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 아까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빛이 스펙트럼이라 그랬잖아요. 그 설명이 딱 돼. 딱 맞아 떨어져. 그래서 됐는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했듯이 궤도와 궤도 사이를 순간이동한다든지 또 전자가 한 개인 수소는 완벽한데 전자가 여러 개의 원자 모형은 안 통해. 이게 이론이 설명이 안 돼. 왜냐면은 이거 보면은 궤도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궤도가 있다는 거는 이 두 개의 차이만 보는 거잖아. 이 두 개의 차이 값으로만 스펙트럼이 매겨지는 거야. 그럼 전자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이 차이 값은 똑같죠. 차이 값 자체는. 이 거리 차이는 똑같잖아. 전자가 몇 개든. 그래서 이 선이 똑같아야 돼. 뭐 전자가 여러 개면은 에너지가 많다 쳐도 굵어질 뿐이지 얘가 두꺼워질 뿐이지 얘가 선이 여러 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전자가 두 개나 10개일 때는 선이 여러 개야. 이거는 즉 그 차이, 그 궤도의 차이가 더 여러 개라는 거잖아. 즉 궤도가 더 여러 개라는 거야. 설명이 안 돼. 아니 분명히 보고 너가 궤도가 이거라며. 근데 왜 궤도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해서 설명이 안 되더라.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한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되었다. 가속도 운동에 대한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됐는데 요게 무슨 말이냐? 문제 몇 번이지? 3번이죠? 3번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전하를 띤 입자는 가속도 운동을 할 때 빛의 에너지로 에너지를 외부에 방출한다. 가속도 운동을 하면은 빛의 에너지로 외부에 에너지가 방출한다. 자, 근데 전자가 만약에 원운동을 한다면은 전자의 속력이 일정하더라도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므로 이는 속도가 변화하는 가속도 운동이다. 자, 나보다 너네들 잘 알겠지?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속력만 있는 게 아니고 방향이 있어. 근데 원운동은 계속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빛의 에너지로 에너지를 방출해. 궤도 운동하고 가만히 제자리 궤도 운동을 해도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는 거야. 큰 궤도에서 작은 궤도로 갈 때만 방출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을 때도 방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가만히 있어도 한 궤도만 있어도 에너지를 계속 방출해. 자, 여기서 너네가 적절한 거는 답을 생각하고 찾아야 된다 그랬죠. 왜냐면은 선택지 읽다 보면은 내가 합리화를 당해버려.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아 하기 때문에 적절한 거는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자, 보어는 얘가 이렇게 특정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 고정된 에너지 값을 가는 궤도가 있어. 이렇게. 근데 이 말은 얘가 계속 방출한다.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얘가 이걸 유지를 못해.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감소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적어지면은 보호에서는 속력이 떨어진다는 건 언급은 안 했어. 에너지가 적어진다는 거는 궤도가 작아진다는 거죠. 반지름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다른 더 작은 반지름의 궤도로 가야 돼. 또 가다가 계속 방출하니까 더 가야 되고. 근데 얘가 에너지가 계속해서 감소니까 불연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감소니까 사실상 이렇게 천천히 가운데로 가야 돼. 원자핵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연속적으로 얘가 반지름이 감소해야 돼. 즉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 원자핵에 다 합겠죠. 이거 부딪혀야 돼. 원자핵에 충돌해야 돼. 쌤이 또 이거 공부하다가 찾아보니까 원자핵과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원자가 붕괴해. 붕괴하면은 붕괴한다는 게 뭐냐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자가 만나니까 중성이 되겠죠. 중성자가 된대. 원자 붕괴돼서 중성자가 된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 그거를 보어가 설명하지 못해. 너 말대로 특정 에너지 준위를 돌면은 돌 수 없다. 에너지가 계속 가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감소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적절한 거 찾으면은 2번이죠. 전자는 에너지를 잃고 핵에 접근하게 되어서 이렇게 할까? 에너지를 잃고 핵에 접근하게 되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즉 에너지 준위라는 건 너는 이제 뭐라 그랬어 내가? 반지름으로 바꾸라 그랬죠. 특정 에너지 준위는 특정 반지름이야. 특정 궤도야. 에너지 준위를 유지할 수 없다. 그 반지름을 유지할 수 없다. 핵에 접근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마저 보면은 1번.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그랬죠. 3번. 속력이 감소한다는 거는 보어가 언급한 게 아니야. 보어는 에너지는 즉 반지름이야.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4번. 전자를 원자핵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 계속 가해질 수 없다. 이거는 지금 전자랑 관련 없죠. 원자핵으로 향하게 하는 힘은 원자핵의 에너지야. 인력. 우리는 지금 전자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지 인력이 감소한다는 건 아니니까 관련이 없는 말이에요. 5번도 똑같아. 직선 운동 하려고 하니까 원운동 못한다. 인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니까 4, 5번은 관련이 없어 아예. 올라가서 자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 문제점 2개. 이거를 해결한 게 자, 파동성이다. 슈레딩거의 전자의 파동성. 근데 파동성 자체는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전자가 파동이라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슈레딩거가 그걸 바탕으로 양자역학적 모형, 새로운 모형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보호가 이거를 설명을 잘 했어. 한계가 있었지만 얘가 수소는 완벽하게 설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한 게 이건데 보호의 핵심 문제점은 얘가 입자라는 거를 가정했기 때문이야. 우리는 그 전까지 원자, 전자가 다 입자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전자가 파동의 성질도 있더라.
우리가 양자역학을 배우면은 전자가 파동의 성질도 있고 입자의 성질도 있어요. 두 개 다 있어. 동시에 있어. 그래서 슈레딩거 고양이처럼 두 가지의 상태가 공존한다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파동적인 성질을 이제 드브로이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이걸 이용한 건데, 자, 자료는 일단 요거 2문단, 3문단 읽고 자료를 보고 설명해 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는 핵에 결합된 전자를 정상파로 봤다. 정상 이거 정상 비정상이 아니랬죠? 정자가 고정된 거야. 고정된 파동이다. 이게 딱 정지한 거야. 멈춰 있는 거. 이거를 딱 이으면은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고정된 파동이다. 양끝이 고정돼 있다. 원자를 파동역학적으로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타나 바이올린에서 양끝이 고정된 현이 특정 음을 내는 것처럼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된 경우 정상 상태에 있다고 하고 그러한 파동을 정상파로 한다. 기타 같은 것도 이렇게 현이 정해져 있잖아. 그럼 이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쵸? 기타나 바이올린도 끝이 고정된 하나의 현이야. 이 안에서만 움직이면서 높은 음, 낮은 음 하는 거야. 낮은 음은 이렇게 진동수가 적고 높은 음은 진동수가 높고, 이게 똑같죠? 파동이 끝이 정해져 있어요. 이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양끝이 고정된 파동을 정상파, 정상 상태에 있다, 정상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림 1처럼 각 점은 진폭이 0인 상태를 마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강조했죠. 진폭이 0인 상태가 마디다. 마디의 정의는 진폭이 0이에요. 여기 끝만 마디가 아니고 0인 상태, 여기에 닿으면은 무조건 그 점은 마디야.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요거 마디야. 다만 고정된 거는 양끝만이지. 이렇게 파동이 움직이면은 얘네가 다 마디야. 알겠죠? 진폭이 0인 게 마디다. 양끝 마디만 고정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이거 중요해. 문제 가볼까? 2번에 자, 마디의 수가 2개로 고정된 게 정상 상태다. 이렇게 했는데 마디의 수가 2개로 고정된 게 아니고 2개만 고정된 거지. 마디의 수가 2개가 아니에요. 마디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 저렇게 바로 나오잖아. 이게 중요하다겠죠? 자, 근데 양끝마디 고정되어 있는데 이 파동이 어때요 지금? 2분의 1 파장의 정수로만 움직인다. 파장이라는 건 뭐예요? 파동의 파장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파장이라고 그러죠. 한 번 올라가는 거, 한 번 내려오는 거. 근데 얘가 2분의 1 파장. 2분의 1이 2개죠? 1파장. 2분의 1이 3개다? 이게 2분의 3파장이래요. 숫자로 하면은 2분의 1 0.5니까 0.5배수만 되는 거야, 이거. 그 사이값은 안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1.5 이런 식으로 2분의 1의 정수, 0.5의 정수배라는 거는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정수가 마이너스 1부터 1, 2,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 1, 2, 3.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정수배이다. 그래서 이 중간값이 없잖아. 0.61, 0.62, 0.7, 0.71, 0.71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끝나야 돼. 얘가 고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파동이. 그런 말은 즉 0.5의 배수로만 움직이니까 이거 자체가 어때요? 불연속적이죠. 불연속적. 그 중간값이 없다. 뭐랑 같아? 보호에서 특정 궤도값만 움직인다는 거랑 파동이 특정 정수배만 움직인다는 게 같게 된 거야. 즉 입자가 특정 궤도를 움직여서가 아니고 전자가 파동처럼 움직이는데 그 파동이 2분의 1 정수배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거였어요. 자, 정상파는 허용되는 파장이 특정 파장의 정수배다. 자, 요거 외워줘요.
선택지에서 여기 나왔죠. 특정 파동이 불완수적인 게 아니고 파장이, 여기 선택지가 어려운 게 나왔었어. 헷갈리게. 파장이 정수배다. 파동이 불완수적인 게 아니고 파장이 불완수적인가. 파동이 불완수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파동의 파장이, 파동 자체라고 하면 안 돼. 파동의 파장이, 파동은 이거 그냥 이걸 말하는 거고, 파장은 이게 불완수적이야. 이게 올라가다 내려오는 게 불완수적이다. 구별을 좀 해줘요. 선택지 나왔으니까. 자, 슈레딩거는 이런 파동성을 바탕으로 양자역학적 모형, 즉 뭐냐? 확률 게임. 이 확률을 발견한 거야. 이 확률적 모형을 만들어냈다. 이 파동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 정상파가 무슨 말이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전자가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다고 했죠. 이게 특정 준위의 에너지 값을 갖는데 이걸 입자로 보다 보니까 얘가 여러 개일 땐 또 해석이 안 되고, 또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보는 거야. 궤도 운동을 한다고 보면은 가속도 운동인데 얘가 이렇게 점점 연속적으로 가운데 가야 돼. 이렇게 문제점이 생겼어. 입자로 보니까. 하지만 파동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파동은 뭐 가속도 운동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현이 있는 악기들. 자, 악기들은 주파수가 있잖아. 파동이 음파가 있잖아. 음파 같은 것도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생겨. 왜? 이 기타 같은 거를 이렇게 파동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기타를 친 건데 파동으로 움직이잖아. 현이 끝이 정해져 있고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선 스펙트럼 나타나냐? 선 스펙트럼이 이때만 나타나. 이때만. 파장의 이렇게 꼭대기에서만. 이렇게. 그래서 파동의 파장은 스펙트럼 나타날 때 이렇게 선 스펙트럼 나타나는구나. 전자도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 나타나는 거는 전자도 이렇게 알갱이가 아니고 사실은 파장이었다. 파동의 파장이었다. 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보어는 특정한 궤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고정된 값이 아니고 얘가 알갱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자가 파장이었다.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얘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도 이렇게 움직였다가 움직이는 거야. 파장이 더 많으면은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꿀렁꿀렁 움직이네요. 꿀렁꿀렁. 그래서 특정 에너지를 갖는 파장인 거였어. 얘가 그럼 어떻게 돼? 에너지가 적을 때는 여기 있다가 여기서 꿀렁꿀렁 되다가 전기를 찌릿찌릿하면은 여기로 가. 주파수가 달라져. 파장이 달라져. 파장의 그 정수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에너지를 잃고 달려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였다. 근데 그냥 그러면 이거 왜 이때 연속적인 거 안 움직여요? 이거는 너네 간섭이라는 게 있죠. 이거 뭐 너네도 배웠겠지만 간섭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는 상쇄 간섭이 발생하고 이때는 보강 간섭이, 우리가 궤도에는 보강 간섭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야. 이 부분만. 나머지 부분은 얘가 상쇄 간섭.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반대로 이렇게 돼서 서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상쇄돼서 이거는 0이 돼버려. 이 부분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스펙트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역은 움직이긴 하는데 주파수가 있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파동의 파장이 2분의 1씩 불연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쌤도 문과지만 최대한 이렇게 이해를 해봤어. 물론 의문점이 있지. 내가 100% 이해한 게 아니잖아. 내가 물리학자 아니니까. 하지만 그런가 보다
하면은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4문단. 자, 그래서 슈레딩거가 이거를 이 파동성을 바탕으로 전자가 그래서 파동이긴 한데 입자성도 있다 그랬잖아.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어. 근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게 됐어요. 양자역학적으로 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는 몰라. 그래서 확률적으로 파악해보자 라고 해봤어요. 슈레딩거가. 이게 무슨 말이냐? 3차원 공간에서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좌표 XYZ 함수로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를 고려해 보자고 했는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측정하는 게 불가능해. 자, 이거 조금 설명해 볼게요. 이거 수업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자는 엄청 작은 알갱이죠. 우리가 무언가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은 위치와 운동량, 속도, 뭐 속도라고 해볼게요. 알고 싶으면은 이걸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얘를 빛을 쏴야 돼요. 빛을 딱 쏴가지고, 즉 광자죠, 광자. 빛의 입자를 딱 쏴가지고 얘가 돌아오면은 우리가 관측자가 눈으로 보고 아 여기 있구나, 또 돌아오는 속도를 보고 아 거기 있구나, 운동량을 알 수 있어. 계산할 수 있잖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빛 속도로 광자를 쐈고 얘를 딱 맞고 돌아오는 속도 계산하면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좌표가 나오잖아. 근데 전자가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알 수가 없어. 얘가. 그래서 만약에 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광자를 딱 쏘면은 속도를 알고 싶어. 그럼 얘가 딱 쐈잖아? 그럼 얘가 광자를 띵 맞고 날아가 버려. 그럼 속도가 바뀌잖아. 얘가 가만히 있는데 전자를 맞으면은, 광자를 맞으면은 슉띵 날려가 버려. 그래서 속도가 바뀌어. 내가 알고 싶은 전자의 속도를 몰라. 왜냐면은 속도나 위치를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은 엄청 크니까 빛을 딱 쏘면은 가만히 있어. 광자 한 개를 맞는다 그래서 영향이 없어.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너 거기 있구나, 속도가 그만큼이구나, 알 수 있어. 근데 얘는 영향을 받아버려.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 속도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은 영향을 받지 않게 얘를 천천히 쏘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전자가 여기 있으면은 빛의 광자를 빠르게 쏴. 팅팅 하면은 얘가 아프니까 팅 움직여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량이 바뀌어. 그래서 천천히 쏴, 광자를. 천천히. 왜냐면은 속도도 그 에너지랑 관련이 되니까 광자를 천천히 쏴서 영향받지 않게. 딩 하고 다시 움직여. 그럼 너무 천천히니까 얘가 영향을 거의 안 받아. 근데 얘가 너무 느려, 광자가 너무 느려서 돌아올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려. 눈이에요, 눈? 눈이야 이거. 너무 오래 걸려. 천천히 좀 띵 하면은 돌아왔다. 광자가 돌아왔는데 얘가 이미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얘는 이미 딴 데 있는 상태야. 위치가 원래 어디였어? 너무 느린데? 이런 느낌이에요. 빨리 쏘면은 속력이 바뀌고 느리게 쏘면은 위치를 어딘지 알 수 없다. 그거를 하이젠베르크가 증명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동시에 알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알 수 있어도 동시에 알 수 없다. 위치와 속도를. 잘 설명을 했나? 다시 하고 싶긴 한데 이해 안 되면은 따로 하는 걸로 할게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전자의 움직임을 확률적으로밖에 몰라. 대충 이쯤 있을 것 같다. 이쯤. 영역이야. 위치 딱 하나는 모르니까 이쯤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알 수밖에 없어. 그걸 어떻게 알아냈냐? 이렇게 파동함수를 알아냈을 때. 파동함수의 제곱값이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게 뭐냐?
공간의 특정 점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래. 이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파동함수의 제곱값이 어떤 점 부근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래. 예를 들어 점 두 개가 있는데 전자를 발견할 상대적 확률,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어디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냐, 이거를 이 점 각각을 파동함수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제곱해버려. 그리고 비율을 해. 두 개를 나눠버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 2의 함수값의 제곱에 점 1의 함수값 제곱의 비율을 100이라고 해. 즉 점 1을 점 2로 나눠. 파동 함수값을, 제곱의 함수값을. 그러면은 100이 나와. 점 2의 파동 함수값의 제곱으로 점 1을 나누면은 얘가 100이 나와. 그러면은 점 1에서 발견될 확률이 점 2보다 100배야. 이 비율이 배수인 거야. 확률의 배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자에 있을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 자, 그게 뭐냐? 전자 확률 분포다. 전자 확률 분포. 이 그림에서 요거죠, 요거. 요 그림. 이 그림 농도. 내가 지금 형광펜으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런데 농도가 점점 진해지다가 연해지죠? 진해지다가 연해지는데 이 농도가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야. 즉 농도가 점점점 진해지다가 다시 감소하니까 농도가 발견할 확률이 커지다가 작아져. 근데 조심할 게 이때 전자 자체를 발견할 확률은 핵에서 가까울수록 큰 거예요. 무조건. 이거 잘 알아놔. 이 표현이 나오면은 이 표현은 무조건 가까울수록 좋은 거야. 전자 발견 확률. 핵이 있으면은 무조건 가까울수록 전자가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 무조건 커. 근데 이 말 전자 확률 분포 오비탈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발견될 확률 분포를 이렇게 영역으로 만들었어. 영역으로. 즉 그려볼게. 이 영역에서 발견될 확률, 이걸 껍질이라고 하고, 껍질, 국껍질. 즉 이 영역에서 발견될 확률, 이 영역. 또 뭐 더 크게 이 영역에서 발견될 확률, 이 느낌이야. 국껍질.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특정 거리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한다. 다시 말하지만 전자가 있을 확률 자체는 가까울수록 무조건 높은데 이 영역으로 치면은 얘가 더 높아. 얘가 더 적고 얘가 제일 크다. 이런 느낌이야. 왜냐하면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감소하지만 부피가 증가한다. 부피. 국껍질의 부피가 증가하므로 껍질 속에서 발견할 확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방사 방향 확률이에요. 방사 방향 확률. 방사 방향 확률. 각 껍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증가하다 감소한다. 이해됐죠? 이렇게 보면은 이거 형광펜 친 이유가 이것만 이렇게 떼내면은 이렇게 요거밖에 안 돼. 영역이. 이 부분은 요만큼. 세 번째는 요만큼. 확률이 높아도 부피가 훨씬 더 커져 버려. 그래서 이 형광펜 얘가 제일 확률이 높다. 이런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부분은 핵으로부터의 거리는 이 부분. 방사 방향 확률이 최대값이 되는 부분. 이게 어떤 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 나중에 말해줘. 이렇게 빨간색 하는 놨나 이렇게. 이 최대의 확률은
0인 게 어디야? 이게 원자 핵이지. 원자 핵으로부터 방사 방해 확률이 가장 커질 확률. 즉 반지름이죠. 이 반지름이 보호 궤도의 반지름이랑 똑같더라. 즉 그래서 보호가 전자가 여러 개일 때랑 뭐 각운동 할 때 그런 게 한계가 있긴 했어. 그래도 수소 전자는 완벽하게 알아냈잖아. 그래서 그게 불완전하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그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슈레딩거의 이게 방사 방해 확률을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보호의 그 궤도가 방사 방해 확률이 가장 높을 때 반지름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보호는 이 부분, 이 중간 영역에 전자가 있을 확률을 몰랐던 거야.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반지름의 궤도만 계산을 했던 거죠. 평균적으로. 한번 위에 보고 말해줄게. 보어는 이거를 평균적인 값만 이렇게 따진 거야. 이 궤도. 왜냐면 전자가 한 개니까 이것들의 차이만 구하면 되잖아. 이 사이에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슈레딩거 봤듯이 여기도 있지만 이때 어차피 보어 말처럼 이때가 가장 확률이 높을 때는 맞아. 그래서 둘이 겹치는 영역이 있는 거죠. 자, 뒤에 문제가 나오지만 아까 말했듯이 보호가 특정 에너지 준이라고 했던 거는 특정 궤도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특정 궤도의 반지름이라고 한 거를 어떤 특정 에너지 준위라고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려나? 반지름이라는 거는 특정 에너지 값이라고 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무슨 말로 바꿔도 똑같은 거야. 그게 문제로 나온 거죠. 자, 저거 뭐야? 무슨 난가나? 나 먼저 풀게요. 그러면은 나가 5번인데 저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말로 바꾸면 뭐야? 에너지라 그랬죠? 답 4번. 슈레딩거 모형에서 방사 방향 확률이 최대일 때의 반지름이 보호의 반지름이랑 똑같대. 그거는 그 반지름의 에너지 준위가 보호 모형에서 특정 에너지 준위랑 같다는 말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거는 반지름이 에너지 준위랑 같다는 말만 알면 돼요. 본 김에 1번부터 보면은 파동 함수를 통해 예측된 전자의 이동 경로가 전자 슈레딩거 모형에서 예측 못한다 그랬어요. 어디 있는지. 확률로만 가능하지. 그 다음에 슈레딩거 모형에서 들뜬 상태, 높은 에너지 상태의 에너지 준위랑 보호 모형에서 기저 상태일 때 에너지 준위 같다? 아니죠. 에너지 준위 상태 같아. 우리 4번에 보면은 반지름이 같다 그랬잖아. 에너지 준위 상태가 같아. 설명이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에너지 준위 상태, 파동이냐 입자냐 상태는 똑같은데 그 입자냐 파동이냐 그것만 차이 날 뿐이지 에너지 준위가 특정 궤도, 특정 파동이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얘가 들뜬 상태, 높은 에너지인데 보호모형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일 때의 반지름이랑 같다 그런 말 아니에요. 똑같아. 보호랑 슈레딩거랑 파동이랑은 똑같은데 그냥 입자가 돌 궤도로 그 행성 궤도 운동하냐 파동으로 존재하냐 그것만 달라. 에너지랑 반지름 똑같아. 3번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최대가 되는 임의의 점과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보호모형에서 전자 반지름과 일치한다. 무슨 말이야? 슈레딩거 모형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최대가 되는 임의의 점과 원자 핵 사이의 반지름이죠. 거리가 보호 모형에서 전자의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다. 이게 다르죠. 아까 내가 차이 꼭 알아놓으라 그랬지. 방사 방향 확률이랑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다르다 그랬죠. 두 개가 똑같은 말인데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똑같은 말인데 요거만 달라. 전자인지 방사방해 확률인지. 낚시 당하면 안 되고 학교쌤이 이렇게 낼 것 같아 무조건. 빨간색으로 한다. 오케이. 달라 이거. 5번. 이것도 아까 2번이랑 똑같은 말이죠. 2번이랑 기저 상태일 때가 높은 에너지, 들뜬 상태랑 같다? 아니죠. 기저는 기저, 들뜬 땐 들뜬, 이렇게 같아. 1번부터 볼게요. 1번. 유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 학자들의 일화 없고 원자의 구조가 원자랑 전자가 궤도 모형하는 게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서로 다른 학자의 모형을 통해 절충하고 있다. 너무 많이 들렸는데? 원자의 구조는 이렇게 궤도 모형하고 있잖아. 이게 에너지 준위에 따라 이 구조 자체는 안 바뀌지? 궤도가 바뀌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슈레딩거랑 절충해서 이거를 변화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슈레딩거는 파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전자의 에너지가 에너지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전자의 에너지가 전자가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미쳐? 아니죠. 그냥 특정 에너지가 특정 궤도라는 거지 특정 에너지면 운동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아니야. 그냥 그 에너지 상태인 거지. 그리고 장점과 단점도 아니고. 4번. 다른 이유를 여러 모형 간에 수소 원자랑 다전자일 때 스펙트럼이 왜 달라? 그거를 막 비교를 통해 추론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그게 문제라고만 했지 이유를 설명을 안 했어요. 이유가 자체가 없어. 슈레딩거 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5번. 한계 극복하기 위해 다른 모형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5번이죠 답. 넘어가서 2번. 아까 답 2번 아까 얘기했죠. 요거 조심하고. 마디의 수가 2개만 고정된 거지 마디가 2개라는 건 아니고 나머지 다 맞는 말이니까 학교쌤이 이걸 변형시킬 수 있으니까 꼭 외워놔야 돼. 낮은 상태로 전이하면서 빛을 방출한다. 빛과 달리 불연속적이다. 전자의 움직임은 슈레딩거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슈레딩거 아니지 하이젠베르크에 따라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파동함수 값의 제곱값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 상대적 확률과 같다. 상대적 확률. 정확히 어딘지 몰라. 그냥 어디에 더 있을 확률이 더 높냐. 상대적 확률만 따지는 거고. 요거 가는 했었죠. 4번만 하면 되지. 요게 또 중요해 문제. 1번이 너무 헷갈려. 함정이 너무 심해. 나머지는 쉬운데 답이 5번이죠.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가 보어랑 슈레딩거 입장을 설명해봐라. 이거는 즉 왜 불연속적이냐. 불연속적으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인 거예요. 왜 불연속적이냐. 왜 그랬어? 어떻게 설명했어? 보어는 특정 에너지 준위의 원형 궤도를 즉 반지름을 돌기 때문에 고정된 그 차이값만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거다 라고 했고, 슈레딩거는 특정 파장의 정수배의 파장만 같기 때문에 특정 파장의 정수배다 파장이. 근데 1번이 아닌 이유는 1번을 만약에 먼저 봤으면은 이거 맞는 말 아니야 했어. 얘를 봤기 때문에 얘가 더 맞는 말이라서 얘는 아닌데 그럼 뭐가 틀린 거야? 이게 너무 어려웠어. 볼게. 특정 에너지 준위, 특정 반지름 이렇게 말해야 돼. 원운동이 불연속적이다 이러면 안 돼. 궤도랑 반지름이 불연속적인 궤도를 갖는 거지. 원운동이 불연속적인 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원운동이 불연속적이다. 원운동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말이 좀 달라진다 해서 틀린 것 같아. 알겠죠? 니은은 또 뭐야? 전자의 파동이 불연속이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 파동이 불연속이다. 뭐라 그랬어? 파동이 불연속인 거는 이거야 또. 움직이다가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다가 안 움직이다가. 그렇죠? 파동의 파장이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이렇게 2분의 1 값을 갖냐 2분의 3을 갖냐 이런 말에 파장이 불연속적이라 그래야지 파동이 불연속적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엄청 중요해요. 맡기면 안 돼 절대. 2번 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값만 같다. 이거랑 이 말 같은 말이라 그랬어. 이거랑 에너지냐 궤도냐 반지름이냐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죠. 파장이 불연속이다 그런 말이 나와야 돼. 거리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파장이라 그랬지. 니은은 거리 이런 거 안 해. 파장이 불연속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기억 수소 원자의 전자의 고유한 성질. 전자의 고유한 성질이다. 그런 말은 너무 안 어울리지 이거 지금. 다른 원자의 전자랑 또 달라. 또 말도 안 되죠. 수소만 다른 거래. 수소만 다른 건 아니래. 또 다른 원자의 전자랑 수소 원자의 전자랑 다르대. 전자면 다 똑같지 뭐. 니은은 수소 원자의 전자가 다른 원자의 전자와 달리 이거 똑같은 말이죠. 뭐 수소만 특별하대. 아니야. 모든 게 똑같 모든 원자가 똑같은 말이죠. 모든 원자의 전자가. 얘는 지금 4번은 수소 원자만 다르대. 수소 원자 전자만. 자, 요렇게 해서 과학 2번이 끝났고 사실 쌤이 지금 감기가 걸려서 살짝 해롱해롱한 상태인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보고 이해하고 안 되면은 이제 우리 어차피 수업 시간에 요거 다시 설명할 것 같고 직보 때도 할 거고 클리닉 때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하면은 이제 좀 천천히 개인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자료 같은 거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유튜브도 한번 보고 너는 어차피 남는 시간 있잖아.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이해해보세요. 자, 요거 오늘 올리고 내일은 과학 3 올려줄게요.